한국인들은 신축 빌라 분양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나요? 안 사죠. 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가격에 거품이 껴있으니까. 저도 안 사요. 근데 중국인들은 그냥 그 내부 깨끗하고 시스템 에어컨 달려있고 막 스타일러 달려있으니까 그냥 계약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가 15세대인가 그런데 15세대 전부 외국인한테 완판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임장을 이제 나가 보니까 특이한 현상들이 있다고 해서 네. 오늘의 콘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중국인들이 저희 수도권 빌라 담고 있다 이런 네. 소식이 또 있어가지고 진짜 임장 갔다 와서 바로 며칠 뒤에 기사가 떴어요. 그 기사 내용이 한국인 살 집도 부족한데 중국인이 K부동산 쓸어 담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그냥 부동산이라고 하면 아파트만 한정해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부동산은 진짜 그냥 부동산 전체를 의미합니다.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도 포함이겠죠. 현장에서 느낀 바는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아파트만 보려고 하죠. 아파트만 살려고 하죠. 물론 실수요자분들이 뭐 빌라를 사는 경우도 있어도 아직까지도 전세 사기 그리고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서 살기 불편하니까 빌라는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기본으로 있잖아요. 근데 외국인 분들은 그게 없더라고요. 대화를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 승효 PD랑도 매도 사례 촬영을 갔을 때 우리 교육생분이 단기 3개월 만에 매도를 꽤 좋은 차익을 만들면서 하셨는데 그 집을 매수한 분이 외국인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우리 교육생분들 그리고 승효 PD한테도 듣는 얘기가 외국인 분들이 집을 많이 산다라는 얘기를 한 4월 5월 동안 2달 동안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5월 30일 날 딱 이 기사가 나온 거예요. 한국인 살 집도 부족한데 K부동산이 쓸어 담았다. 근데 아파트만 한정해서 했다면 부정적인 인식이 드는 게 맞아요. 마치 우리가 못 사는 아파트를 얘네가 다 쓸어가서 딱 이 기사를 보면은 그런 느낌 아닌가요? 우리는 집값이 비싸서 엄청 높아서 못 사는데 얘네들이 돈 들고 와가지고 그냥 우리 아파트 다 사가네. 근데 제가 이 기사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한국인들이 안 사는 주택들을 얘네가 대신 많이 사주네. 단기 매도하는 우리 소액 투자자들은 좋겠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제가 보는 거는 이제 전체인 거고 보통 사람들이 보는 건 아파트에 한정해서 보니까. 여기 외국인 주택 토지 보유 통계를 발표했는데 국토부에서 외국인 소유 토지 공시지가가 총액이 뭐 33조 뭐 이렇게 돌파를 했다고 해요. 물론 그 중에는 아파트 좋은 거를 사는 분들도 있겠죠. 빌라도 요즘 거래가 활발해지는 게 내국인 분들이 사는 게 아니라 외국인 분들이 사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5월 중순에 임장 갔던 구로였어요. 서울 구로. 구로면 이제 중국인들이 많은 대림이랑도 가깝거든요. 구로 쪽에 분양했던 신축 빌라가 있는데 한국인들은 신축 빌라 분양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나요? 안 사죠. 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가격에 거품이 껴있으니까. 저도 안 사요. 근데 중국인들은 그냥 그 내부 깨끗하고 시스템 에어컨 달려있고 막 스타일러 달려있으니까 그냥 계약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가 15세대인가 그런데 15세대 전부 외국인한테 완판했다고 합니다. 최근 분위기나 이런 걸 봤을 때 빌라가 완판되고 분양되는 거는 생각하기 쉽지 않잖아요. 빌라를 사는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우리가 안 사는 것들을 외국인들이 지금 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기사를 봐주시면 좋겠고 당연히 반절 이상이 이제 중국인 소유. 여기도 56%라고 나와 있죠. 안양 쪽 갔던 것도 대부분 이제 중국인 분이었고 우리 임장 갔을 때 배를 아랫집 윗집 눌러보거든요. 아랫집 윗집이 다 외국인인 거예요. 집 주인이래요. 집을 사서 들어왔대요. 빌라. 그래서 그거 보고도 와 여기 진짜 빌라를 신축 빌라 거기가 2018년식이었는데 준신축 빌라들을 중국인들이나 이런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구나. 왜냐면 그들은 아파트와 빌라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선입견이 없어요. 빌라건 아파트건 그냥 자기네들이 살기 편하면 그냥 주택인 거지 아파트 빌라를 왜 나누냐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럼 최근 빌라 경매시장 분위기는 좀 어떤지 정리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빌라 경매 시장 분위기는 거래가 정말 이제 가장 호황이었던 때랑 비교하면 이게 안 맞잖아요. 2024년이랑 비교하면 확실히 거래가 잘 됩니다. 뭘 느끼냐면 최근에 이제 빌라 매도를 했는데 최근 2025년 한 그 매물을 내놓은 게 2024년 11월부터 광고를 했거든요. 근데 11월부터 한 2월까지는 거의 손님이 없었어요. 근데 2월이 지나고 3월부터 5월 제가 매도하기 전까지 손님들이 거의 일주일에 그래도 3-4팀씩은 왔던 것 같아요. 그 기존에는 뭐 한두 팀도 안 왔었는데 그러면서 확실히 지금 분위기가 바뀐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 올해부터 해가지고 외국인 분들이 진짜 적극적으로 매수한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왜냐면 우리 수강생 분들도 외국인 분들한테 매도하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녀봐도 실제 외국인 분들이 거래를 많이 일으킨다라고 중개사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고요. 내국인 분들도 당연히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냐 본인들이 투자 개념으로 빌라를 매수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본인들이 실거주할 수 있는 집 초등학교 앞이라든지 입지가 괜찮은 지역들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입지가 좋은 빌라는 한 달 만에 계약을 하거나 뭐 2달이 채 안 걸려서 매도하시는 사례들도 심심치 않게 보는 것 같아요. 우리 또 다른 수강생분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은 이제 뭐 태안이나 뭐 강원도 이쪽에 있는 빌라들도 매도를 하시거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도 뭐 그런 데를 이제 많이 다녀봐서 알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어느 지역이건 실거주 수요는 있다. 그분들이 집을 살 수 있게 공실 상태로 예쁘게 해놓고 가격을 비싸지 않게 내놓으면 그분들이 집을 선택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말씀하시고 저도 정말 100번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원도니까 집에 사는 사람이 없어 이런 편견을 갖지 마시고 각 지역마다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수요를 주변 공인중개사분께 잘 문의를 해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가격을 싸게 받는 거에 집중을 하시면 지방에 있는 거는 보통 2억이 안 넘으니까 1억 얼마짜리는 대출이자도 크지 않아서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매수를 하면 될 것 같고 확실히 2024년도보다 2025년도는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또 낮추기도 했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 당선된 대통령도 기본적으로 외국인, 중국인에 대한 친화 정책을 많이 펴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외국인이 집을 사는 비중이 앞으로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최근 들어서 경매 단기 매도 사례가 정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세 사고가 터졌을 시기부터 좀 되돌아보면 그때는 갑자기 빌라나 아파트나 매매가가 엄청나게 올랐고 그거를 이제 전세가가 따라가다가 갑자기 사고가 터지니까 갑자기 이제 매매가 전세가가 쭉 빠졌죠. 왜냐면 사람들이 그 집을 사는데 선입견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매매랑 전세로 분산됐어야 될 손님들이 다 월세로 몰리게 되면서 이제 월세가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당시에 금리도 정말 많이 올라갔고요. 근데 현재 시점은 어떠냐? 월세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금리는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매매로 찾는 손님이 제가 많아졌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예전에 한창 많았을 때보다 훨씬 덜 하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님들이 오히려 월세 부담 그리고 전세는 또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집을 또 매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대출받아서 매수하는 그 나가는 돈과 월세 부담하는 그거를 계산했을 때 저금리로 대출받아서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이거든요. 그러면서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2년마다 이사 날짜 또는 재계약 시점을 보지 않아도 되는 장점 때문에 빌라에 사는 거에 만족하시는 분들은 집을 사시는 것 같아요. 금리도 싸고 어쨌든 전세 사기에 연루될 일이 없고 집주인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가격도 충분히 싸져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투자자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분들도 이 가격이 비싼지 싼지 예전과 비교를 해보면서 당연히 매수를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예전에 막 1억 8천에 거래되던 게 지금 막 1억 4천, 4,500 이렇게 매물로 나와 있고 대출도 잘 나오고 금리도 낮아져 있으니까 매수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실거주분들이 좀 매수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분들이 또 우리나라로 많이 유입이 돼서 매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빌라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빌라가 거래가 되는 사례, 경매로 받아서 이제 팔리는 사례들을 보면서 빌라 경매에 대한 관심이 또 생기는 것 같은데 네. 저희 정규 강의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정규 강의는 총 6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번 기수는 특별히 이제 마지막 주차에 분업님을 모셔서 스터디에 대한 특강도 들어볼 예정입니다. 총 6주 교육 과정이지만 거기에는 플러스 알파로 분업님의 특강 그리고 저의 권리분석 보충 강의, 법원 체험, 임장, 동행 임장까지 포함하면은 총 9번의 교육이 이루어지고요. 교육이 없는 평일날에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을 스스로 복습할 수 있게 미션을 부여해서 스스로 답을 구하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부여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교육 기간이 끝나고 빠이빠이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경매에 참여하실 수 있게 스터디도 계속 장려를 하고요. 분업님을 모시는 것도 그 큰 맥락에서 스터디를 운영하고자 초빙을 해서 강연을 듣는 거고요. 그리고 대행 서비스 열쇠공 사장님부터 인테리어 사장님, 대출실장님, 그리고 세무사님, 법무사님 이런 연계 서비스 그리고 단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거 그리고 리치스쿨에서 진행하는 대부분의 강의에 어떤 할인 혜택 그리고 저랑 언제든지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이메일 상담 평생 상담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드리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강사로 또는 전업 투자자가 될 수 있게 성장할 수 있게 저희가 아낌없는 지원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 사례도 들어보고 강의에 대해서 또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리치스쿨에서 진행하는 아니면 새로 생기는 강의들에서 뭐 특강이라든지 본인의 강의가 생길 수 있게 좀 그런 것들을 또 서포트하니까 투자뿐만 아니라 강의업에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저희랑 협업을 해서 강사로 또 육성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